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큰 옷. 그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0,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 씻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해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딱 펴지는 게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에 하나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앉을 때도 동그랗게 앉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운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에 숨은 권력들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루프탑 카페 같은 것들이 인기잖아요. 현대 도시 안에서 가장 손쉽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루프탑 카페입니다. 높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결국에는 제일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나만 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부장님한테 껴안은 다음에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방이 꼭대기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옥상 정원이라는 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네. 오, 권력자. 이런 권력자. 뷰가 되게 좋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다만 좀 단점이 뭘 놓고 왔을 때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되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고 가자 이럴 때가 많고 네.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좀 급할 때 있잖아요. 배변 네. 활동이 급할 때 제가 예전에 15층에서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층까지는 버티는데 15층부터는 이게 몸이 배어서 그때부터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우리가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더 권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장님 방도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상관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게 성도착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극장 가잖아요. 극장이 관음증의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어두운 데 숨어서 딴 사람 밝은 데는 사람 훔쳐보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것도 다 관음증이에요. 공교롭게도 요즘 엠플랭이 역주행한 노래 제목이 옥탑방이더라고요. 오, 권력자. 권력자. 그것도 음악 차트 맨 위에 올랐으니까 권력자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좀 않습니다. 한 곡 일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어서 저녁 노을이 진 옥상에 걸터 앉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 yeah.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그럼 칩니다. 기타 쳤다. 자,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창가. 저도 창가죠, 창가. 그렇죠. 저는 구석에 창가. 앉아요. 구석대 있는. 저도 창문 쪽. 창가. 그게 구석에 앉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음증인 거죠. 나를 은폐하고서 창가도 관음증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요? 네, 딴 사람 훔쳐보기 때문에. 어차피 피플 워칭 되게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라는 데가 투명한 것 같지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스툴 자리고요. 창가 스툴 자리. 맞아. 어디도 좋아. 그게 그냥 창가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그냥 창가는 앉아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행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맞아. 스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가 지나가는 행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거예요. 관음증. 저는 창가. 우리 모두가 싫은 다 거 아니에요? 관음증이에요. 그래서 스툴 자리는 보면은 올라가서 딴 사람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또 의자가 높잖아요. 시선도 높아요.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스툴 자리가 더 권력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을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상석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새로 저기 석진이 자리가 석진이 자리. 왜냐면 보통 이거는 이렇게 되면 회의 테이블 사무실에서 보통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양쪽으로 한 10명 쫙 있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원들은 다 고개 돌려야지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만 되면 옆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쪽 좁은 쪽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 자리가 근데 보통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 안 앉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그런 거 싫으시면은 원형 테이블에 가시면 됩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누가 우두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아더왕 보면은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기사들끼리 암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서열이 없게끔 만들려고 동그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유엔 테이블도 동그랗고 국가끼리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동그랗게 앉던지 아니면은 긴 쪽에 앉아서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 앉는 남북회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저 네모난 테이블에 석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 인싸야.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3번. 1번. 1번 아니면 3번 비슷한 줄 아닌가요?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오른쪽.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대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 앉을 때 제일 좋아요. 모서리에 앉으면은 시야에는 들어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가 돼요. 그게 한 45cm 정도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1번이 3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얼굴들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 더 잘생겼어요. 저도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그렇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근접학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는 45cm 안에 들어오는 사이래요. 엄마와 아이, 연인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은 거리는 두고 싶다. 1m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미팅을 할 때는 뭐 3m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적절한 그런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 45cm 이내에 막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맞아. 한쪽 벽에다 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여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브라이언 씨는 인테리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놀러 왔을 때 저는 이제 하우스 파티나 약간 디너 파티 같은 거 되게 즐기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조명 같은 경우도 LED 절대 안 써요. 사실 LED가 뭐 전기세 아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위기는 되게 막 독서실, 병원 같은 분위기 나서 아늑한 공간처럼 안 느끼니까 맞아요. 저는 아예 할로겐으로 아예 디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집에 딱 왔을 때 아예 이렇게 밝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잠 깨는 기분 나니까 저는 아예 어둡게 해서 캔들 같은 거, 틸라이트 캔들 다 저는 네. 매니저가 와서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캔들 많이 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 말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틀고 또 저는 이제는 그 시즌마다 그냥 쿠션 하나 뭐 만약에 겨울에는 빨간색, 주황색 톤으로 갔으면은 봄, 여름엔 파란색, 시원한 색깔들, 초록색, 자연 색깔로 바꾸고 나무도 만약에 겨울에는 뭐 포이세치아 같은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는 꽃들 놓고 봄 되면은 그거를 이제 튤립으로 바꾸고 겨울 되면은 난으로 바꾸고 요거를 큰 돈을 쓰지 않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진짜 분위기 확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만 모여요. 편하니까. 그래서 예. 그 특히 조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조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운라이트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천정으로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시키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은 광원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맞아. 그게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까 촛불 같은 아주 약한 불들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파장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ED 파장과 백열구의 파장과 촛불의 파장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촛불이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파장도 좀 길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살짝만 바꾸면 조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발코니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혹시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튼을 꼭 거실 쪽에 달지 마시고요. 바깥쪽 유리창에 다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해가 진 7시 이후에는 당연히 커튼 다 쳐야 되거든요. 건너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튼을 치는 순간 그 발코니 1.5m의 면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바깥에다 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코니에다가 꼭 조명을 따로 다세요. 보통 그런 발코니에 달려진 조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밝게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그 발코니 쪽에 불만 켜요.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거실이.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그냥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과 커튼의 위치만 바꿔도 우리 인테리어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